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보다 수능이 세트의 근본이야. 이게 백업이 돼야 얘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무슨 화학식에 적용을 하여 이 화학물질이 기후변화에서 어떻게 더 많이 생성되는지를 입증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써주면 교수들이 침 질질 흘리거든. 얘는 지리 시간에 배웠던 이 개념을 통하여 이 문학작품에 지은이가 당시 처했던 시대 상황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연결해 설명했다. 이런 거 교수가 막 침 질질 흘린다 이거지. 그런데 너네가 이 실력이 안 되잖아. 교사 입장에서는 실험이 종료된 후 기자재를 깨끗하고 완전하게 정리하는 태도가 돋보였다. 그 다음에 문과 애들한테는 적극적인 질문 태도가 큰 잠재력을 뭐 엿볼 수 있는 학생이다. 뭐 이런 거 막 말해준단 말이야. 그거 교수가 눈치 못 채겠니? 안녕하십니까, 흑치입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예비고위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포맷으로 촬영하겠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다소 어색하실 수 있는데 수험생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포맷 방식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2 수험생활 다지기 예비고위 수험 개념 탑재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 쉽게 말해서 고2 들어가면 너희들한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이렇게 사고틀을 잡고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점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생각이야. 사실 고1은 별로 걱정 안 해. 왜냐면 내가 고등학생이 됐네? 라고 긴장을 바짝 타거든. 고3도 걱정 안 해. 내가 고3이야? 나 삐끗하면 바로 재수지.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근데 고2가 제일 문제야. 왜냐면 고등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 너네는. 그래서 고1 때 가졌던 긴장 풀렸고 어느 정도 요령도 생겼고 그러니까 슬슬 늘어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여건에 처해 있는 거지. 그걸 막는 게 오늘 선생님 임무야. 예비 고2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고2 마인드셋 계약하기 전에 요점 꼭 탑재하고 들어가자. 투자 시간 대비 성적 향상 효율. 내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성적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학습 대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정된 총 시간 대비 전체적인 성적 향상 효율이 좋겠지. 이거 하나하나 보자. 일단 먼저 학종. 학종은 아니 투자 시간이 없어. 왜냐면 그냥 생기부 제출하고 지원하면 끝이야. 추가적인 학습을 안 하지. 아니죠. 내신 반영되잖아요. 반영되지. 하지만 그 시간이 여기서 산정이 되니까 여기서 중복 산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논술은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약간 변수가 되게 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 애들도 있고 공부한 거랑 상관없이 점수가 전혀 안 나온 애들도 있고 공부한 만큼보다 좀 적게 나온 애들도 있고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 애들도 있고 타고난 케이스인 거지. 수능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 그런데 점수만큼 대학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것은 이제 정시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이야. 내신은 이런 게 없어. 그냥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점수가 무조건 나와. 그럼 당연히 여기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자신이 있거나 내가 노리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 고2에 절대 그러면 안 돼.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 시간 대비 성취도 향상률이 가장 큰 데다가 그 순서대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 그런데 선생님 내신보다 수능이 훨씬 큰 시험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보다 얘가 더 앞순이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수능 공부는 수능 점수만 올려. 하지만 내신 공부는 너네도 알잖아. 수능 과목이랑 정확히 일치하지. 내신 공부는 내신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신 플러스 수능에 대한 베이스까지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얘만, 얘는 얘와 얘 동시에 올려주는 시험이라서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양가로 나 때문에 이 수업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너희들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탑 많이 봤지? 그 탑 밑에는 항상 기단석이 있어. 그 탑을 똑바로 받쳐주는 넙대대한 돌이지. 근데 탑을 그냥 기단석 없이 세우면 탑이 무거우니까 흙들이 약간 눌리면서 기울기도 하고 홍수가 오면 흙들이 쓸려나가면서 탑이 쓰러지기도 하고 지진 오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거거든. 기단석을 제대로 된 걸 만들고 그 위에 탑을 쌓아야 얘가 오래 버텨.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공부하는 게 탑을 쌓는 거거든. 문제는 너네가 올 말에 수능 시험 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네는 내년 말에 수능 시험을 쳐. 이게 그때까지 버티냐는 얘기지. 공부는 하는데 내년 말에 생각이 안 나면 말짱 꽝이잖아. 그지? 그게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단석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지금 최대한 많이 쌓겠다. 이거 뭐하는 짓이냐면 돌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무너져 내리는 거 다시 주워서 그냥 맨 위로 던져 넣는 거야 계속. 그게 탑이 되니? 돌무더기지? 근데 기단석을 탄탄히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탑을 쌓는 과정에서 탑 높이가 조금 낮아도 돼. 돌수가 좀 작아도 돼. 그게 내년 말까지 가니까. 즉 기단석은 얘를 의미하는 거고 탑은 얘를 의미하는 거야. 정말 화려하고 높은 탑은 고3 때 쌓게 되어 있거든. 지금은 기단석 만드는 게 더 중요해.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부하지 말고 기단석만 만들면 돼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 그냥 도 닦으면서 요가하면서 명상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야. 공부하면서 이걸 만드는 거야.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야. 구체적인 방법을. 그래서 고2 때는 어떻게든 페이지 수 늘리고 어떻게든 문제 수 늘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요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집중력은 발휘,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요즘의 입시 전형별 각종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 발휘뿐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늘려야만 고3 때 쌓는 탑들이 안 쓰러지고 수능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니까 나 고2 때는 이거다. 그래서 고3 때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안 무너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게 고2 때 가장 중요한 나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고2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 있어.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내가 2028학년도인데 난 마루타네. 나 몸빵이네. 내가 그냥 시범 타네. 이렇게 자괴감을 갖는 애들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거냐면 바뀌었어? 2028학년도 2028 교육과정이면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위에 27학번 형들이 못 내려와. 27학번 언니들이 재수를 못해. 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우리끼리 경쟁할 수 있으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애들도 있어. 그 중에서 나는 착각을 하는 애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던져주고 싶은데 내가 2004년부터 강사를 했잖아. 근데 지금 22년 동안 약 8번 정도의 이런 일이 있었어.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에서 수능과 수시의 구성을 이렇게 바뀌었다.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소재로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8번 정도 있었어. 20년 동안. 계산해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2년, 3년 꼴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뭐 한 5, 6년 괜찮다가 1년 걸러서 한 번씩 계속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국가의 대계라기보다는 선거철에 투표 잘 받으려고 자기가 대단한 어떤 교육계획가인 것처럼 하려고 정치인들이 자꾸 후집어놔서 그런 거지.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 교육과정 바뀌니까 재수 못해. 지금 너네 한 학년 형들이나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난 재수 절대 못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지금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예비 고3인데. 하지만 막상 수능 끝나고 전형이 끝나잖아. 그래서 자기가 어떤 대학 갈지 결정이 나잖아.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교육과정 바뀐 거 감수해. 그 8번에 뒤집어질 때마다 항상 그랬어. 젊은 선생님들이나 젊은 학원 강사들 너네 주의했지. 그 사람들은 말할 거야. 함부로 못 내려온다, 재수생. 왜냐면 처음 보니까 이런 거를. 하지만 22년 단위로 보면 안 그래. 무조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감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육과정의 특성상 2028학년도 애들보다 2027학년도 애들이 훨씬 수능 실력이 우수해. 더 빡세게 훈련받았어. 그 얘기는 뭐야? 밀려 내려온 애들이 거의 뭐 게르만족급이라는 거야.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는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지. 2028학년도 교육과정에서 너네는 몸빵과 마루타를 할 건 다 하면서도 훨씬 실력 있는 재수생들이 밀려오는 것까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재수생 없다,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 이거는 굉장한 오판이야. 그 다음에 수능 기반 학습을 해야 된다.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지금 고2인데 벌써부터 저는 논술형이에요. 저는 학종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아. 택도 없는 소리야. 볼까? 왜 우리가 수능 기반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지 보자. 논술 대비 시점. 문과 학생일 경우 지금 문과 이과 없는데요. 문과가 있어. 문과는 문과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야. 이과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야. 문과 학생일 경우에는 인문 논술을 본다고 가정할 때 고3 봄부터 하면 충분해. 그보다 먼저 하면 더 좋잖아요. 더 좋지.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지? 시간 투자 대비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수능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보다 더 먼저 논술 준비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지. 기회비용의 문제야. 그 다음에 이과일 경우에는 고3 여름부터 하면 충분해. 이게 뭐냐면은 사탐이랑 국어가 그대로 언어 논술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얘는 봄부터 준비하는 거고, 이과는 그냥 수학과 수능 과탐 실력이 그대로 논술이야. 그거를 OMR 카드에 마킹하느냐, 서술식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 답안 쓰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이때 답안지 쓰는 연습만 약간 하면 되는 거고, 얘들은 고3 봄부터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벌써부터 논술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의도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의 무의식에서 너무 힘든 거야. 힘드니까 어때? 난 이걸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덜 시간 투자해도 죄책감이 덜 들잖아. 자기 혐오가 덜 들잖아. 내가 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논술이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학종이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난 수능보다 면접에 강해. 이렇게 뇌가 너희들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니까 너네가 착각하는 거야. 논술 나중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학종의 학생부 소재. 학종을 가려면 고2부터 만드는 거 맞잖아요. 맞긴 해. 학종을 쓰려면은 고1, 2 학생부가 다 반영이 되니까 맞긴 해. 근데 이제 학생부 소재를 볼까? 일단 대표적으로 거의 90%는 창체랑 세특이 반영되는데, 예전에는 창체 세특 이런 말을 많이 썼어 우리 사교육에서. 왜냐면 창체 세특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만약에 10이라면 창체는 2 이하야. 세특이 8 이상이고. 세특이 제일 중요해. 세특은 따로 준비할 게 없어. 그냥 이거 관련된 학교 커리큘럼 학사 일정 잘 따라가면 수행평가가 어떻고 수업 시간에 발표가 어땠고 그다음에 뭐 실험 과정이 어땠고 하면서 자동으로 세특이 세팅이 되는 거야. 문제는 창체지. 창체는 이 시간을 빼서 준비를 해야 돼. 무조건 추가 시간을 투자해야만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꼭 박아주고 싶은 말은 손익분기점이 고2 10월이다. 창체는 고2 10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수능 공부하는 게 훨씬 이익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지금 눈독이 많이 들여져서 이걸 좀 화려하게 세팅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해놓은 창체 활동이 있다. 라고 한다면
고2 10월 이전에 끝내야 돼. 그 이후로는 수능 집중이 맞는 거고, 그 이후로는 차라리 논술 집중이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점 염두에 두고. 그리고 너네한테는 사실 목숨줄이긴 해. 왜냐면 너네가 내신 5등급제란 말이야. 내신 5등급제면 솔직히 말하면 대학은 내신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신 1등급이 서울 시내 대학교 전체 신입생 정원을 다 채워버릴 텐데 이걸 어떻게 변별로 하자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신만 반영하고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던 논술 전형, 정시 전형, 교과 전형 이런 전형에서 학교별로 소폭 또는 대폭 비교과 반영률을 높일 거야. 물론 너네가 고3 된 후 5월 이후부터 대학교를 확정 발표하겠지만 이미 일부 대학교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을 했고 인서울 중위권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사실은 비교과가 목숨과도 같은 건데 할 이상이 세특이 자동으로 굴러가고 있잖아. 이걸 하면. 창체만 미리 신경 쓰면 되는데 그조차도 손익분기점이 10월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능을 적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재시험 기반 면접 준비. 너네가 학종 중에 상위권 대학을 쓰게 된다면 그냥 생기부에 대한 서류 기반 면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이랑 똑같은 형태인데 말로 답변하는 면접을 풀게 돼. 이거 역시 이게 백업이 되면 오럴화. 그러니까 구술화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이과 공이 고3 여름부터 준비하는 거지.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이야말로 이거는 너네 생기부에 대해서 이 동아리 활동 왜 했니? 시간 많이 뺏길 텐데 영어 시간에 이런 영작 발표를 했네. 근데 여기 필요한 통계 데이터는 어디서 통계백서에서 가져왔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게 없어. 이미 자기가 알잖아. 그지? 이것도 문이과 공이 원서 접수 이후에 공부하는 거야. 미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대학마다 되게 달라. 하다못해 전형이 아니라 모집 단위별로도 달라. 형식도 다르고 면접장 그 구조도 다르고 그다음에 면접의 절차도 달라. 그러니까 원서 접수 이전에는 따로 준비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이거 다 빼면 뭐만 남아? 수능밖에 안 남아. 그래서 고2는 수능에 집중하는 시기야. 자, 또 볼까? 또 수능은 뭐가 문제냐면 비문학과, 수학과, 과학과, 사회잖아? 근데 이게 그대로 학종 전형의 재시분 기반 면접, 상위권 대학교 갈 때 이걸 만나게 되지. 재시분 기반 면접이랑 논술 전형의 당락이 예로 결정이라. 보통 이제 논술학원 같은 데 가면 너네한테 막 열심히 쓰기 시키고 뭐 맞춤법이랑 원고지 기호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원 가면은 막 본고사라고 해서 교과정을 넘어서는 거 막 가르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대비 안 되네. 이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이 학원 와서만 배울 수 있네. 로 만들어서 너네들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교육이야.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 절대 안 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백업이 된 애들이 잘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해. 내가 나중에 이제 개학 이후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지만 요게 백업이 돼야 이걸 잘 볼 수 있어. 이거 없이 말하는 연습, 글 쓰는 연습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전혀 의미가 없어. 명확히 주소를 잡자. 얘도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고2 때 얘를 해야지. 얘 없이 껍데기에 시간 뺏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보다 수능이 세특의 근본이야. 자, 세특은 너네가 이걸 잘하든 못하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잘 써주려고 할 거야. 자기 제자인데 일부러 욕하고 그러지 않지. 그런데 이게 백업이 돼야 얘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무슨 화학식에 적용을 하여 이 화학물질이 기후변화에서 어떻게 더 많이 생성되는지를 입증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써주면 교수들이 침 질질 흘리거든. 얘는 지리 시간에 배웠던 이 개념을 통하여 이 문학작품에 지은이가 당시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연결하여 설명했다. 이런 거 교수가 막 침 질질 흘린다 이거지. 그런데 너네가 이 실력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은 그걸 관찰하고 써야 되는 교사 입장에서는 실험이 종료된 후 기자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리하는 태도가 돋보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문과 애들한테는 적극적인 질문 태도가 매우 큰 잠재력을 뭐 엿볼 수 있는 학생이다. 뭐 이런 거 막 말해준단 말이야. 그거 교수가 눈치 못 채겠니? 얘는 역량이 없어서 어떻게든 좋은 말 써주려고 교수가 껍데기밖에 안 되는 말 썼구나라고 교수가 바로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백업이 돼야 세특이 잘 빠진다. 그것도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지. 너네가 밧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밧줄을 길에다가 쭉 깔아. 그 위에 밧줄만 밟고 걸어야 돼. 그럼 팔을 싹 벌리고 양발을 교차하면서 싹싹 잘 걸어가겠지. 어렵지 않아. 근데 만약에 그 밧줄이 건물 옥상에 걸려 있어. 건물과 건물 사이에 8층짜리. 그럼 떨어지면 죽어. 그거를 건너라고 했다고 쳐보자. 너네 건널 수 있을 것 같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바로 중심 잃고 떨어져 죽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능이 정시로 경희대까지 백업이 된다. 이런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걔가 논술로 고대를 쓰거나 학종으로 뭐 연대를 쓰거나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일단 적극적인 상향 지원도 가능하지만 시험장 들어가서 답변이나 답안도 자신감 있게 해결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밧줄이. 하지만 얘가 정시 백업이 지방 국립대야. 그래서 무슨 남대 무슨 북대 이런 데야. 근데 어차피 그 정도 정시 라인 돼도 최저 얼마든지 연고대 다 맞추니까 최저 미적용도 많고 그럴 경우에 쓸 수 있거든. 썼다고 쳐보자. 그럼 시험장 갈 거 아니야? 면접장이나 논술 시험장에. 그럼 가서 면접을 하거나 논술을 할 때
내가 이거 떨어지면 바로 무슨 남대 무슨 북대다라는 걸 알고 시험을 치게 되잖아. 그지? 그럼 개판. 왜냐면 자신감이 없거든. 수능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자신감이 필요가 없어. 긴장할수록 겁먹을수록 좋아. 하지만 논술은, 면접은 말이야. 자신감이 없으면 논리가 다 깨져버리고 버벅대게 돼. 그러니까 내가 정시 라인을 최대로 올려놓는 것은 단지 정시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수시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까지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하고 자신감 있게 답안이나 답변을 해결하고 나오는 수시 대비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명확히 탑재된 채로 고등학교 2학년 개학을 해야 된다는 점.